안녕하세요. 몸맘TV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이름 부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자, 우리가 말의 힘은 다들 알고 있죠. 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이 곧 현실이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네, 우리 모두 말의 힘은 다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평생 부르고 듣는 이 이름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이름에는 다들 뜻이 담겨 있는 거 아시죠? 뭐 한자의 뜻, 한글의 뜻 해가지고 좋은 뜻 담아서 부모님이 지어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장명소에서 장명을 하잖아요. 장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부르기 좋은 그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음양오행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떤 운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기륭화복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 부분을 알고 있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자, 우리가 장명을 하러 가면 장명을 하러 가면 어, 한자 획수를 막 따져가지고 거기에 뭐 금기운이 없다, 뭐 수기운이 많다 이러면서 부족한 기운을 이렇게 넣는 식으로 이름을 짓죠. 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이름에도 워낙에 관심이 많고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저도 개명을 했는데 왜 예전에 있던 이름을 이제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때 뭐 이 이름은 뭐 아픈 이름이다, 단명하는 이름이다, 아니면 결혼을 못하는 이름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 이름 안에 결혼을 못하는 이름이다, 뭐 병에 걸리는 이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줄곧 불릴 때 아파라, 결혼 못해라, 혼자 살아라, 단명해라. 이렇게 불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불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이름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놀랍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자, 오늘은 장명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 이름을 바꾸려고 여러 장명소를 갔었어요. 왜 여러 장명소냐면 거기서 이름을 지어도 이름을 이제 여러 개 지어주시잖아요. 그 중에 예쁜 걸 골랐는데도 이게 이 이름인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짓기는 했는데 그 이름도 역시나 내 마음에 썩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또 의뢰하고 또 의뢰하고 이걸 몇 번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제 방송의 모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팠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고 이 한의원 저 한의원 다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다가 되는 걸 찾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헤매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던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름도 제가 이 장명소, 저 장명소 다 다녀봤는데 변화가 안 되다가 네, 드디어 제가 진짜를 찾았습니다. 진짜를 찾았습니다. 오늘 장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개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네,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이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파동이라는 것, 에너지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장명법에도 여러 가지 장명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만나게 된 분은 세계 장명협회 회장이시고 세계 장명 대회 1등을 하신 분입니다. 세계 장명 대회가 있는 거 아셨어요? 더 멋진 거 세계 주역 대회, 세계 역경 대회라고 하는데요. 세계 이 역경 대회에서 1등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역 대회래요. 근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세계 주역 대회가 예, 세계 흥분했어요. 세계 주역 대회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마치 천하 제일 무술 대회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1등을 하신 40년 동안 이 성명학을 하시고 4만 명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4만 명의 인생을 바꿔주신 그런 왈파 성명학을 만들고 이렇게 퍼뜨리고 계신 그런 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분에게서 들은 장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수리획수 장명법이요. 한자의 획수로 하는 이 장명법.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장명소에서 이 방법으로 해요. 우리나라 장명소의 90%가 이 수리획수 장명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명법의 뿌리가 글쎄 일본에 있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1928년에 일본의 미야자키 게노라는 역학자가 이 운기식 성명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수리획수 장명법이에요. 근데 그게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아시죠?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성씨를 개명하게 한 거죠. 그때 이 운기식 성명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창씨 개명을 목적으로 절에 있는 스님을 비롯한 5만 명의 학자들에게 이 일본식 장명법을 가르치고 퍼뜨리게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장명을 한 거고요. 개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도 이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일본식 장명법을 비기인 것처럼 해서 퍼뜨리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사실 전혀 몰랐죠. 예,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명을 하는 그 방식이 일본의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또 알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밑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면 일제시대 이전에는 장명법이 없었나요? 그 전에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전에도 장명법이 있긴 있었다. 그거는 음령오행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제갈공명 시대 때부터 있었던 장명법인데 그것도 그닥 많이 사용하진 않았다. 그때는 이제 그 명리학, 사주가 더 중요하게 득세를 하고 있었고 사실 문화적으로도 이제 원나라 몽고 쪽에서 이 돌림자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돌림자는 뭐냐면 원나라는 땅이 크잖아요.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요. 그랬다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얼굴은 못 알아봐도 돌림자를 듣고 대충 가족인지 알아봐라. 이런 뜻으로 돌림자를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족 사회여서 이렇게 모여 살자 옹기종기. 예. 그런데 그 문화가 들어와서 돌림자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박혁거세 뭐 이런 네 글자 이름이 많았었대요. 근데 원나라에서 돌림자가 들어오고 또 한 글자 이름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돌림자 들어오고 뭐 한 글자 이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세 글자 이름, 지금의 세 글자 이름이 정착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성 정해져 있고요. 돌림자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한 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명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양반들이나 이런 걸 좀 따졌지 뭐 평민들은 그냥 뭐 개똥아 뭐 말려나 뭐 이렇게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명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음령오행이라는 이 방식으로도 이것도 음양오행, 그러니까 동양사상은 다 음양오행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 5가지 오행 기운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활용해서 이름을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수리획수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제 다른 방식의 성명학을 저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접하게 된 건 파동 성명학이었어요. 이 파동 성명학은 파동, 말의 파동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 성명학에 영향을 준 이 파동 성명학을 탄생시킨 그게 바로 왈파 성명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왈파 성명학입니다. 이 왈은 말씀 왈자예요. 느낌 오시나요? 느낌 오셨습니까? 네, 말씀, 말이 곧 현실이다. 네, 우리 한국어는 표음 문자예요. 음가를 그대로 글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왈파 성명학은 한자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한국어로 그걸 수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도 청가지간 다 들어가고요. 이름으로 사주풀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대로 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주도 20대, 30대 때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제가 또 신비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제가 어느 순간 사주를 끊었어요. 사주를 끊은 이유가 과거는 맞추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미래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안 맞더라고요. 맞은 적이 없어요. 그대로였으면 저는 벌써 결혼에 몇 번, 여러 번, 그래가지고 안 맞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그 사주풀이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구나. 나는 사주 안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뒤로는 안 봤어요. 어느 시점부터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그 이유를 다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름하고 사주의 관계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렸죠. 그때부터 이름을 불리죠. 자, 그때는 사주가 100입니다. 사주가 맞다는 가정하에 사주가 100입니다. 100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름의 힘은 0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이름을 불리게 되죠. 복 받아라, 뭐 건강해라, 잘 살아라, 뭐 아파라 이런 뜻이 담긴 이름을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름의 힘이 커집니다. 점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의 힘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주의 힘보다는 이름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내 앞날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가족사를 탈탈 턴 것도 정말 놀라웠지만 정말 여러 예시를 통해서 그 이름을 그 천간지간에 육식갑자로 풀이를 해서 그걸 수리학적으로 풀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수리학으로 그걸 풀어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 풀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누굴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내 운명은 정말 내 운명대로 가는 거지. 누굴 탓할 일이 아니에요. 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어쩌고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 속에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다 들어가 있고 딱 테트리스 맞춰지듯이 똑같은 그 딱 맞춰지는 퍼즐끼리 만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정말 다 퍼즐이구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다 퍼즐이구나 라는 거를 거기서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이름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름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 뭐 내 앞날이 답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방송에서 막 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얘기하는 이런 와중에 저는 일단 그분이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할 예쁜 이름 하나 받고 싶다. 한 이름에 정착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거기서 이제 저기 이제 주역하고 성명학을 배우기로 해가지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네, 근데 이미 이루신 대가의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셔서
제가 또 좋은 대가를 한 분을 알게 됐구나. 진짜를 한 분 또 알게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쪽까지 제가 하면 뭐 이렇게 명리학 뭐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 저 투머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건 좀 지나치다. 나는 그거는 한자도 나는 모르고 거기까지는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확실히 정말 이렇게 대가이신 분들은 뭔가를 이렇게 정점을 찍으신 분들은 자기가 다 소화를 해서 정말 쉽게 가르쳐 주세요. 예, 그리고 자기만의 것을 만드시고.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쉽게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사람을 제 입장에서는 사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름의 힘을 반드시 믿어요. 예, 이름의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확언을 할 때 그 확언의 힘이 있다고 믿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꿈을 얘기해라. 그러면 그 꿈이 실제로 에너지가 돼서 현실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름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도구,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원래도 이제 태어나기를 한번 인생이 뭐 저기 말년에 잘 되는 운, 뭐 이런 운이 있잖아요. 초년에 잘 됐다가 말년에 안 되는 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원래 이제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변화될 때 어떤 현실에서의 뭔가 한 가지 도구? 예, 그런 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화건 같은 그런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풀이하고 하다 보면 정말 재밌고 저는 이제 대체의학도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신 분한테 배워서 쉽고 재밌게 잘 배워서 얼굴만 봐도 대충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름에도 그런 건강이나 이런 기륭화복이 다 담겨 있어서 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물어봐서 알고 친해져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만사를 내가 참고 억지로 뭐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이해를 해버리면 모든 게 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재미있는 도구로 생각하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왜 그동안 이름을 여러 번 바꿨지만 그대로 이제 좋은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쁜 것들은 오히려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이래요. 내가 오늘부터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불려왔던 이름의 영향이 훨씬 크겠죠. 그 에너지가 훨씬 크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불려지는 이름의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되겠죠. 미비하겠지만 계속 변하겠죠. 자, 여기에서 또 대가의 노하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오늘부터 불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바꾸냐고. 빨리 바꿔서 빨리 좋은 운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또 에너지 파동을 이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공개할 방송용은 아니어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는 분들에게는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느꼈던 건데 제 친한 동생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동생이 이름을 바꿨대요. 근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강아지들이 자기를 그렇게 따랐대요. 강아지들이 자기만 보면 막 달려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주변에서도 너한테 뭐 개 호르몬 있니? 뭐 개 냄새가 나니? 막 이럴 정도로 개들이 좋아했는데 자기가 개명을 하고 나서 멍멍이들이 자기를 거들떠를 안 본다고 자기를 쳐다보질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90% 이상이 수류획수 장명법을 하고 그분들도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뭐 그 안에서도 실력 차이는 있을 거고 어쨌든 기사를 그건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려지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영향을 받는데 이제 법적으로 뭐 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법적으로 개명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예, 굉장히 재밌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아, 장명 필요하신 분들, 제가 또 예, 확실하신 분을 하나 알았기 때문에 또 이 정보를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개명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이런, 수리학이나 주역이나, 예, 성명학 관심 있으신 분들, 메일 주세요, 메일. 메일 주시면 제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배워서 재미있는 이 숨은 에너지의 원리, 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숨은 에너지의 원리, 재미있는 이야기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위대한 여러분, 위대하게 사세요. 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예, 재미있게 삽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사세요. 안녕.